지금 우리가 보는 복잡한 중동, 그 뿌리는 사실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고대 제국 시다부터 오늘날의 국경선이 어떻게 그어졌는지 중동의 역사를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만 따라가 볼 거예요. 뭐 어려운 비유나 수사 같은 건 다 빼고요. 오직 핵심적인 사실의 흐름에만 딱 집중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순서입니다. 먼저 문명의 탄생에서 시작해서 최초의 거대 제국들을 거쳐볼 거고요.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힘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또 마지막 대제국이었던 오스만의 시대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동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까지 쭉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입니다. 나일강,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에서 피어난 이 두 위대한 문명은요,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중동 역사에 거대한 두 기둥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문명이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거든요.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지리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메소포타미아는 사방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침략에 너무 취약했고, 그래서 왕조가 정말 쉴 새 없이 바뀌었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여기에 현실적인 삶에 집중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사막과 바다가 딱 막아주는, 뭐랄까, 천혜의 요새였던 거죠. 덕분에 아주 오랫동안 안정을 누릴 수 있었고, 그 안정 속에서 사람들은 영원한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이 함무라비 법전이죠. 그리고 그 법전의 가장 유명한 구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단순히 받은 만큼 되갚는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엄격한 법으로 다스려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건 아니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가해자의 눈도 똑같이 멀게 했어요. 그런데 피해자가 평민이면 그냥 은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예의 뺨을 때리면 가해자의 귀를 잘랐죠. 무슨 뜻일까요? 법이 사회계급을 유지하는 아주 명백하고 직접적인 도구였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작은 도시국가 단계를 넘어서 이 지역 전체를 하나로 묶는 거대한 제국들의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힘과 정책이 제국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했는지, 특히 페르시아라는 제국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제국의 역사는 곧 기술과 전략의 역사였습니다. 히타이트는 최초로 철로 만든 무기를 쓰면서 군사적 우위를 차지했고요. 아시리아는 그 막강한 힘을 바탕으로 이 지역 최초의 통일 제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바로 정복한 사람들을 너무나 잔혹하게 다스렸다는 거죠. 결국 그 가혹한 통치 때문에 제국은 무너졌고 힘만으로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없다는 첫 번째 교훈을 역사에 남기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공포 정치가 남긴 혼란을 정리한 게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럼 페르시아는 뭐가 달랐을까요? 그 답은 창건자 키루스 대왕의 이 말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는 정복한 곳의 신과 문화를 존중하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어요. 이전 제국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획기적인 관용 정책이었죠. 페르시아의 힘이 그냥 관용에서만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 전체에 도로망을 쫙 깔고 왕의 눈과 귀라고 불렸던 감찰관을 곳곳에 파견하는 아주 정교한 통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이야말로 다양한 문화를 가진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7세기, 이 지역의 역사를, 아니 세계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새로운 힘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슬람의 탄생과 그에 따른 이슬람 제국의 형성입니다. 이슬람의 역사는 622년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를 떠나 메디나로 이주한 헤지라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무함마드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 즉 정통 칼리프 시대에 이슬람 제국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커지죠. 하지만 바로 이때 중동의 미래를 가를 결정적인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음 지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를 놓고 공동체가 수니파와 시아파로 쫙 갈라선 거죠. 이 대립 구도는 천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까지도 중동 정세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초기에 우마이야 왕조가 아랍인 중심의 제국이었다면 아바스 왕조는 이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수도를 바그다드로 옮기고 아랍인만 우대하던 정책을 폐지해서 모든 무슬림을 평등하게 대우한 거예요. 바로 이 순간 이슬람은 특정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진정한 세계 제국의 보편적인 이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751년. 이 숫자는 세계사를 바꾼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바로 아바스 왕조가 탈라스 전투에서 중국 당나라 군대를 물리친 해거든요. 이 승리로 중앙아시아의 주도권을 잡은 것도 중요했지만 사실 더 중요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포로로 잡은 기술자들을 통해 종이 만드는 법을 얻었다는 사실이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면서 이슬람 세계의 학문, 과학, 문화는 그야말로 폭발력으로 발전하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제 튀르크 세력이 역사의 중심이 되는 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슬람 세계의 마지막 대제국이자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제국, 바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어떻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슐레이만 대제 시절엔 제국이 최전성기를 맞이했죠. 내부적으로는 밀레트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기독교도나 유대인 같은 다른 종교 공동체에게 자치권을 줘서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렸고요. 군사적으로는 예니체리라고 불리는 최정예 친위 부대가 막강한 군사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었죠.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 강대국들의 압박과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의 독립운동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보려고 탄지마트라고 불리는 서구식 근대화 개혁을 추진하고 심지어 헌법까지 만들었지만 이미 기울어가는 제국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현대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중동의 국경선은 도대체 어떻게 그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이 지역은 끊임없는 분쟁에 시달리게 됐을까요? 그 기원을 제1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대 중동 비극의 씨앗은 바로 여기서 뿌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3가지 약속을 하는데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배신하는 말 그대로 모순덩어리였어요. 자, 보세요. 1915년엔 아랍인들한테 너희 독립국가 세워줄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 해에 뭘 하냐면요. 프랑스랑 뒤에서 그 땅을 나눠 갖기로 비밀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또 1917년에는 유대인들한테 팔레스타인에 너희 나라 세우는 거 도와줄게 라고 선언을 하죠. 여러분, 이 3가지 약속이 동시에 지켜질 수 있을까요? 애초에 불가능한 약속들이었던 겁니다. 이 벨푸어 선언의 문구 자체에 이미 해결 불가능한 모순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위한 고향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거기 살고 있는 비유대인 공동체의 권리를 해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죠.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 인구의 대다수는 아랍인이었거든요. 이 2가지를 어떻게 양립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결국 오스만 제국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건 3가지의 서로 다른 운명이었습니다. 터키는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지도자 아래 과감하게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세속 공화국으로의 변신을 택했고요.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내세운 사우디 왕가가 나라를 세웠죠.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아랍 지역은 어땠을까요? 독립의 꿈을 배신당한 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 그러니까 사실상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졌던 역사,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외국 강대국들이 깊숙이 개입했던 역사. 이 2개의 거대한 역사의 힘이 충돌하는 땅, 바로 중동입니다. 과연 이 지역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사가 현재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